리플 XRP랑 함께 성실하게 달려가는 코인 신사 채널입니다. 저는 언제나 업비트랑 비썸, 현물 매매 원칙으로 안정적인 길만 권장드리고 있고요. 현실적인 비중 조절과 흔들리지 않는 원칙으로서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진심으로 전달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가 멈춰있죠. 벌써 28일째 셧다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행정이 멈춘 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의 시간표 자체가 멈춰버린 사건이에요. ETF 승인, 클래러티 법안, 지니어스 법안 이런 핵심 법안들이 전부 다 서랍 속에서 멈춰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셧다운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멈춤 속에서 어떤 XRP의 기회가 자라고 있는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셧다운은 말 그대로 정부 예산이 통과되지 않아서 연방기관이 멈춘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 SEC, CFTC, IRS 같은 이런 미국의 핵심 기관들이 대부분 휴직 상태에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ETF 심사나 IPO 승인, 또 공시 검토 이런 식으로 사람이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되는 일들이 전부 다 멈춰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피해본 게 XRP 리플 ETF 승인이죠. 그리고 솔라나 ETF 같은 프로젝트도 서류는 접수가 됐지만 심사 일정이 중단된 상황이에요. 그건 단순한 일정 지연이 아니라 이 시장 기대감 자체가 공중에 멈춰버린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가격이 아니라 기대의 공백이 만들어졌다는 거고, 클래러티 법안 같은 경우는 이름 그대로 시장의 명확성을 만드는 법입니다. 이 법안을 통과되면은 어떤 자산이 증권이고 어떤 자산이 상품인지 구분 자체가 명확해지는데요. 비트코인은 CFTC가, 이 투자계약 형태의 자산은 SEC가 전부 다 맞는 구조인데 7월달에 하원을 통과했고요. 지금은 상원 심사 대기 중입니다. 그 상원이 바로 지금 문을 닫은 상태예요. 이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 법안도 마찬가지인데요. 발행사 준비금, 이자 금지, 발행 한도까지도 모든 것들을 정하는 법인데 이 본회의 상정 자체가 미뤄져 있습니다. 결국에 제도와의 두 기둥이 동시에 멈춘 셈이겠죠. 이렇게 규제가 지연되면 투자자들의 마음도 멈춥니다. 이제 곧 명확해지겠지. 이러던 기대가 식어버리면은 사람들은 손을 놓고 지켜보겠죠. 그렇게 거래량이 줄어들고 작은 뉴스 하나에도 시장이 과하게 흔들리게 될 겁니다. 미국 SEC가 짧은 공지 하나만 내도 이게 재개됐다면서 단기 급등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공백이 커질수록 심리의 진폭은 더 커진다는 거. 시장이 멈춰있을 때는 감정이 가격을 이끌죠.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숫자가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지금 시점에서 XRP를 보면은 은행 인가 추진과 ISO 2002 결제망 연동, 그리고 RLUSD 스테이블코인 발행이나 실제 트랜지션 확대까지도 이건 법안이 없어도 계속 진행 중이에요. 시장은 멈춰도 구조는 잘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는 ETF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는 코인보다는 실제 사용 데이터가 뒷받침되는 코인이 훨씬 더 단단하겠죠. 이제 셧다운이 언제 풀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세 가지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먼저 가장 좋은 거는 11월 초에 해제되는 시나리오입니다. ETF, 클래러티 액트 일정들이 재개가 되면요, 이 기대감이 다시 살아날 거고, 이런 구간들이 현물 중심의 눌림목 매수 전략이 유효한 구간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연말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법 모멘텀은 약하지만 온체인 지표랑 수급 데이터가 주도권을 가져가게 되는데요. 이 고래지갑 이동과 거래소 유출입이 핵심 힌트가 되어줄 겁니다. 최악의 경우의 수는 내년 초까지도 지속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실상 입법 시즌은 종료가 되겠죠. 그때부터는 공격보단 방어입니다. DCA, 적금형 분할 매수, 현금 비중 조절 같은 이런 실전 전략으로서 전환할 줄 아셔야 되는 거고, 지금 비트코인 SSR 지표를 보면은 시장에 들어오는 스테이블코인 유동성 대비했을 때 시총 비율이 작년 9월 수준과 거의 같습니다. 자금은 들어왔는데 가격은 아직 안 올랐다는 뜻이겠죠. 이런 것들이 분명한 기회 시그널인 거고, 심리는 멈췄지만 돈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가 진짜 포지션을 잡는 타이밍이에요. 이 미국 셧다운은 단순한 행정 중단이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와 시계를 멈춘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런 멈춤 속에서 기회가 만들어져요. 사람들의 기대감이 식을수록 실제 사용과 데이터가 시장의 중심으로 올라오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거는 법이 언제 통과되느냐가 아니라 누가 이미 그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XRP, 비트코인, 그리고 제도권에 가장 가까운 프로젝트들, 지금의 정적 속에서 그들의 움직임을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이 기대가 식은 자리에서 진짜 구조가 자라기 시작을 할 거예요. 요즘 시장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게 진짜 조정인 건지 아니면 시작인 건지. 차트를 보면 조금 무섭고 뉴스는 불안하고 마음은 조급해집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사이클의 위치를 볼 줄 아셔야 돼요. 가격은 감정의 반응인 거고요. 구조는 시간의 흐름이에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런 구간들 과열이 끝나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숨고르기에 가깝다라는 거고, 2021년 1분기를 떠올려 볼까요? 그때는 미친 듯이 돈이 들어왔어요. 모든 알트들이 날아다녔고요. 심지어 이름도 모르는 코인들이 시가총액 상위권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진짜 사이클의 끝이었습니다. 유입 자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시장이 자기 체중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졌던 거죠. 반면에 2024년 3월 그리고 12월에는 어땠나요? 당시도 꽤나 활발했었지만 유입 자금의 크기는 훨씬 더 작았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성장했지만 투자자들의 온도는 식었습니다.
끼고 있었다라는 거고, 그래서 조정의 폭은 크지만 회복도 빠른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때보다도 훨씬 더 차분합니다. 과열이 덜했고 펀더멘털 자금 유입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즉 조정의 길이가 길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고, 불이 너무 크게 붙지 않았기 때문에 꺼질 것도 짧은 거예요. 기술적으로도 같은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본 기준으로 보면 RSI나 MVRV 같은 온체인 지표들이 2021년 과열 구간에 비해서 훨씬 더 낮아요. 심지어 공포 탐욕 지수도 50 언저리에서 횡보 중이죠. 이런 것들이 시장이 아직 탐욕에 이르지 않았다는 뜻인 거고, 가격 조정은 나왔지만 감정의 과열은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알트코인의 움직임입니다. 항상 사이클의 막바지에는 알트들이 미친듯이 폭등했었죠. 이제 비트코인 말고 알트로 간다, 이런 말이 나올 때가 꼭 마지막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반대예요. 비트코인 중심의 안정적인 회복대, 그리고 XRP 같은 대형 인프라 자산들이 먼저 움직이는 국면입니다. 이건 시작 구간의 패턴인 거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런 흐름들이 중요할까요? 시장은 늘 비슷한 리듬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시장 자금이 들어오고 심리가 과열이 되고 조정이 오고 그리고 다시 회복까지, 이런 리듬을 읽으면 조정의 길이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의 조정 하락세는 하락의 시작이 아니라 상승을 위한 호흡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제일 어려운 건 기다림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기다림의 대가를 확실히 준다라는 거고, 지금은 손을 놓을 때가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고 포지션을 재정비할 때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가격은 반응이고 구조가 이유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 2021년 같은 과열도 아니고요, 22년 같은 분기도 아닙니다. 그 중간 어딘가에서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온체인 자금 유입이 꾸준하고 기술적인 과열이 낮고 알트코인 과열도 아직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곧 조정은 길지 않다는 뜻이겠죠.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언제 다시 강력하게 움직이는지 여부인데요. 그 타이밍은 시장의 구조가 정렬될 때 찾아올 겁니다. 자금 흐름, 심리, 그리고 기술적인 에너지가 한계로 맞물릴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한방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구조의 리듬을 들으세요. 가격은 흔들리지만 구조는 방향을 속이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드릴 핵심이고, 조정은 길지 않다, 시장은 호흡 중이다, 그리고 상승의 준비는 이미 시작이 됐다,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리플 XRP랑 관련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들, 속보들까지도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에 따른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실시간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 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언젠가 크게 터지겠지, 그 한순간만을 기다리십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 언젠가의 큰 수익보다 지금 내 삶 속에서 작게라도 행복을 만들어주는 투자라는 겁니다. 이 코인 투자 처음 시작했을 때 기억나시죠? 한 달에 50만 원만 벌어도 좋겠다, 하루에 10만 원만 나와도 감사하다, 그 마음으로 시작하셨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준이 점점 올라가요. 100만원, 200만원 벌어도 이상하게 만족이 안 되죠. 매도 버튼 앞에서 손이 멈추고 수익을 봐도 기분이 안 납니다. 이게 바로 수익을 내도 체감이 안 되는 상태예요. 이 불이 만원 간다, 5만원 간다, 그런 얘기들이 마음이 흔들리면요, 처음에 느꼈던 그런 설렘들, 현실적인 만족감이 사라집니다. 기다리는 게 습관이 되고 수익은 점점 더 먼 얘기가 돼버리겠죠. 근데 생각해보면요, 이 투자는 인생의 한 부분이지 인생 자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끔은 일부 수익이라도 꼭 나를 위해 써보셔라고요. 이 러닝을 좋아하신다면 평소에 눈여겨보던 그 비싼 러닝화, 이번 리플 수익으로 사보시는 겁니다. 가족들과 맛있는 저녁 함께 하시거나 평소에 사고 싶었던 가전제품을 분할 익절로 바꿔보는 것도 좋겠죠. 그 순간 느껴지실 겁니다. 내 투자로 내 삶이 조금은 나아지고 있구나. 이게 바로 장기 투자를 버티게 해주는 힘인 거고,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가 만들어주는 감정입니다. 이 투자라는 게 단순하게 사두고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언제 매도할지 알고 그 수익을 어떻게 의미 있게 쓸지 아는 과정이에요. 그럴 때 리플 투자도 내 삶의 한 흐름 안에서 순환하게 되는 거고, 가격이 아니라 행복의 가치로 이어지겠죠. 우리가 진짜 바라는 거는 리플로 인생이 뒤집히는 게 아니라 리플을 통해서 지금 내 인생이 조금 더 행복해지는 거, 그게 진짜 목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 작은 행복 꼭 잊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분들의 투자에는 숫자보다 마음이 먼저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점 코인 시장 흐름을 정확하게 정의 드리자면요, 비트코인을 보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차트 볼게요. 빗각 아래에서 힘이 없이 그냥 바닥만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죠. 신규 매수세가 없이 그냥 바닥에서 개인들 물량을 기관이랑 골들이 뺏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리플 XRP도 마찬가지예요. 상승할 듯 말 듯 하면서 추가 상승 없이 단순하게 3,900원 선, 4,800원 선 이 박스권 안에서 가격이 등락폭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이런 것들 간파하고 있었고, 지난 3,850원 선에서 저점에서 물량 추가 매수했었죠. 추가 비중 늘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리플 전용 커뮤니티 통해 가지고 1차 신규 분할 매도 타점까지도 미리 공지 들어놓은
상황입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은 비트코인 상승보다는 바닥을 다져주면서 개인들 물량을 뺏어가는 모습이고요. 또 단기 수익에 목이 마른 개인들이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알트코인 단타 장세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지표인데요. 전체 암호화폐 시장 대비했을 때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 이게 차트로 바로 보이실 겁니다. 반대로 알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는 어떻죠? 바닥을 다지고 이제서야 비중이 커지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는 비트코인에 대한 개인들의 물량을 세력들이 가져가기 위해서 본격적인 알트 장세가 나올 거라는 거고, 개인들이 비트코인을 팔고 알트를 사게끔 장세가 연출되고 나서 알트들이 고점까지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비트코인이 상승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시장 흐름들 미리 간파를 했기 때문에 신사 채널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기 타점방 통해서 여러가지 알트코인들로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이더리움이 꺾였다라고는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거는 이더리움 계열의 알트코인들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레이어2 관련된 테마, 여기에서 이더리움 확장성 테마까지도 겹쳐있거나 아니면 디파이라거나 합성자산과 안정성과 관련된 테마들, 그리고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뜰 거기 때문에 여기랑 관련된 테마의 코인들 위주로 현재 시세가 단기적으로 크게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반드시 매도 타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40%, 50%, 100%, 200%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대불장은 아니죠. 짧게 단타로 치고 빠지시면서 그래도 5%, 또 많게는 10% 정도 이렇게 수익 내고 바로바로 매도하셔야지 그 다음 종목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매도 타점 정해두시고 목표가에 걸어놓고 주무시면은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수익이 나 있고요. 계좌 잔고가 올라가는 경험들 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참고하셔야 되는 점은요, 내가 걸어둔 매도 타점 체결됐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시장이 상승했으니까 체결됐다는 뜻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후속 판단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서 후속 테마코인을 다시 매수를 할 건지 아니면은 현금 비중을 보유할지 이 부분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시장이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면은 당연히 후속 매수 타점으로서 바로 진입하셔도 되겠죠. 하지만 저희 신사채널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무조건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진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종목 한 개 수익 실현됐다라고 해서 매번 똑같이 후속 타점 종목 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이 오히려 꺾인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그냥 현금 비중 보유하시도록 하시면서요, 시장이 다시 눌렸고 다시 충분히 하락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점에서 다시 매수 타점 드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안 봐도 될 손실을 굳이 보실 필요가 없고 그냥 현금 들고 있으면서 기다리기만 하면은 오히려 더 수익이 난다라는 거고, 상승 시작하기 전에 매수하면서 또 하락장 나오기 전에 매도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시장 자체가 정말로 쉽지가 않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리플이 3,000원 초반까지 급락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었고요. 이 3,500원 언저리에서 횡보가 길어지면서 여기저기서 이런 말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리플 끝난 거 아니냐, 리플은 더 이상 예전 같지가 않다, 이런 말들. 하지만 이런 말들이요, 사실상 하락장마다 늘 반복돼 왔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늘 똑같은 말씀 드려요. 기회라는 건요, 이 올라올 때 오는 게 아니라 내려올 때 온다라는 거, 이건 어려운 이론이 아니라 너무 단순한 원칙입니다. 우리가 코인을 사는 이유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기 위해서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대부분의 분들께서는 그 반대로 움직이십니다. 비쌀 때 사고 더 오르길 바라고, 또 정작 쌀 때는 무서워서 매수를 못 하시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리플 전용방에서도 분할 매수 타점을 안내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꼭 이런 반응이 나와요. 이 가격까지 진짜로 내려올까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목표한 구간이 있다면 오늘 매수 안 하셔도 돼요. 2주 뒤, 한 달 뒤라도 더 싸게 살 수 있다면 그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트럼프의 한마디 같은 변수 하나에 새벽에 순식간에 내려왔다가 또 그 가격에 체결이 되고 바로바로 반등하는 일까지도 생깁니다. 매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불안해서 급하게 파는 게 아니라 기분 좋을 때, 이거 더 상승하는 거 아니야 싶을 때, 그때 일부를 정리하는 습관을 가져보면 좋습니다. 이 사람 심리라는 게 욕심이 커서 쉽지 않지만요, 그래서 저는 미리 단기 고점 구간에 지정가를 걸어두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인 대응법이라는 거요. 시장은 늘 똑같은 패턴을 보여줍니다. 가격이 떨어질 때는 모두가 겁을 먹고 그 공포 속에서 기회를 놓친다라는 거, 그리고 나중에 올라가면 뒤늦게 후회하시죠. 반대로 가격이 급등할 때는 흥분해서 뛰어드시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시점이에요. 결국에 중요한 거는 시장의 감정이 아니라 내 감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원칙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리플을 계속 보유하거나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있으시다면은 비쌀 때 사라는 마음 대신에 쌀 때 담아두고, 또 시장이 들썩일 때는 일부라도 이득을 챙기는 습관들을 들여보세요. 리플 투자에서의 핵심은 예측이 아닙니다. 대응이에요. 하락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락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게 진짜 두려운 거겠죠. 결국에 살아남는 사람은 남들이 두려워할 때 침착하게 움직일 줄 알고, 또 남들이 탐욕스러워할 때 한 발 물러설 줄 아는 사람입니다. 시장은 늘 그렇게 조용히 준비된 사람 편에 서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을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든 떨어지든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런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